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5회차 강의입니다. 5회차 강의인데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하지 않고 서울의 강남의 포 디자인의 문지현 대표님을 오늘 특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 보면은 유비 강우 장비 잘 아시죠? 그 사람 위에 책상 한 번 아십니까? 책상. 그때 유비가 3번 가서 삼고철하듯이 제가 초빙한 겁니다. 자, 박수부터 합니다. 정말 강의를 바쁘신데 오늘 부탁을 드렸고, 오늘 이제 할 주 강의 내용은 여러분이 제가 강의할 때 모텔이나 근린주택이나 뭐 여러가지 빌라나 막 낙찰을 막 받습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받으면은 잔금을 치르고 리모델링을 하라만 했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라 해서 수익형을 만들어서 사용하든지 되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리모델링을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파트를 팔 때 부엌을 리모델링에 파는 게 좋아요? 그냥 파는 게 높게 팔을까?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근데 아파트 파는데 무슨 리모델링이 필요하노? 그거 아닙니다. 리모델링을 몇 번만 드리면은 정말 몇 천만 더 받을 수 있어요. 주부들이 사러 왔을 때 딱 볼 때 뭐 봅니까 처음에? 부엌부터 보죠. 부엌 치킨분들이 보는데 치킨이 지저분하면은 아이고 막 꺼서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중요성을 좀 잘 아시고 오늘 이제 문지현 대표님 삼고철에서 오늘 초빙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들으시고 2시간 반 동안 12시 반까지 아마 강의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앞으로 낙찰받고 경공매에서 건물을 어떻게 수익형으로 만들 것인지 대팔들을 생각해서 그런 걸 잘 듣기 바랍니다. 자, 다시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 조금 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문지현 대표입니다. 네, 저희 포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잠깐 이제 제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슬라이드 보이시죠? 저는 이제 주식회사 포디자인이라는 회사를 2008년도에 제가 이제 사업자를 내고 진행을 했고요. 저희 회사는 건물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렛민이라는 성형 그 변경 전과 변경 후 이런 모습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저는 건물을 좀 이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건물을 좀 더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보일까 하는 그런 몸도 뭐 이렇게 뜯어 고치기도 하고 뭐 화상도 하고 이러잖아요. 건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치 있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일을 건물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일을 하고 오늘 강의는 이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제가 어느덧 뭐 20년이 좀 넘어가네요. 건축에 몸을 담은 지가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분은 토지를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건물을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에 어떤 거를 해야 그러니까 오랫동안 묵혀야 될지 아니면 주변에 뭐 개발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면서 건물을 어떻게 지을지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내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내 생애 그 주기에 따라서 건물도 같이 고려가 돼야지 무조건 남들 좋다고 해서 무조건 뭐 빌라 짓고 뭐 수익성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정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땅과 건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특히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떻게 빨리 효율적으로 바꿔서 바로 수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사례도 또 뭐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오늘 즐겁게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저는 이제 그 문지연이라서 문헌이라고 편하게 스마일 문헌이 해가지고 블로그에도 글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은행 이런 그 은행들이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거나 그거를 이제 수익성을 할 수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은행들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리모델링 그러니까 디벨롭 해가지고 충분히 가치를 증축을 해서 건물을 올리는 그런 형태의 것도 뭐 이런 컨설팅을 저희가 기업은행이나 SK텔레콤이나 이런 회사를 통해서 제 컨설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신축 개발이나 부동산 그런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 불법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불법 건축물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은
법으로 시작해서 또 법으로 끝나요. 그래서 불법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컨설팅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 땅이 어디에 있는지 입지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입지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있고, 학교에 나가서 요즘은 이제 아이들도 직업을 뭐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 이상이잖아요. 뭐 앞으로 120년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 가지 직업 갖고는 되게 또 어렵고, 이 건축이나 인테리어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 신뢰들을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도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건축사 사무소나 아니면 시공 이런 협력 업체들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에 저희가 회사를 설립하게 됐는데요. 저도 이제 운이 좋아서 이렇게 좋은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큰 컨설팅이나 큰 이제 공사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회사가 또 인테리어 회사 같은 게 작은 회사들은 금방 회사가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만든 이유는 또 회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제가 팀장이었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이렇게 제가 사업자를 내고, 그때부터 이제 제 개인 사업으로 하다 보니 2015년도에는 저희가 성장하다 보니까 법인으로 또 사업자를 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법인 사업자로 저희가 전환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2016년도에는 저희가 서울시 그 박원순 시장님이 그때 한참 청년주택 말씀 많이 하셔서, 그때부터 사회주택이든 청년주택이든 그런 지정회사로 저희가 뽑혀서 그런 활동들도 하고, 그리고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여러분 그 임대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청년주택,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젊은 친구들의 그런 주거들이 되게 열악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벌써 이제 7년차 정도 됐는데 1호 염창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약수별까지 이렇게 13호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그 기업인 대상 리모델링 파트가 저희가 회사 강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건축하고 그 다음 리모델링도 다 토탈 전문이기 때문에 그 회사만 저희가 리모델링 할 수 있거든요. 신축하고 인테리어를 같이 하는 회사만 구조나 내부 마감재도 다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부분의 일을 특화되어 있는 회사다. 그 밖에 뭐 시행개발 및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하면서 저희가 컨설팅 PM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이런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 강의나 그리고 되게 뭐 카페 행크라는 행복한 재테크 카페 이런 쪽도 강의를 진행했고요. 여러 경매 학원은 사실은 이런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낙찰을 잘 받을까,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이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진행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낙찰받았을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플랜이 나오지 않으면 이 건물을 낙찰받을 때 이미 출구 전략까지도 나와야지만 이제 낙찰을 할 수 있게 출구도 잘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다 보니 그런 부분을 특강 형태로 많이 강의를 진행해 드렸고요. 뭐 신세계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주부님들도 재테크를 집을 통해서 하시는 부분, 궁금한 부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집테크라는 개념으로 해서 강의를 좀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MPL 그 학원에서도 거기는 이제 MPL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부실 채권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건물이 부실 채권의 회수가 안 되거나 이자가 안 되면 이 건물을 매입을 해야 하나? 내가 뭐 이런 매입 과정으로 MPL을 또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플랜을 제가 짜드립니다. 기존에는 근생이었는데 이거를 공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그러니까 주차장 없는 부분은 그 부분을 어떻게 주차장을 보완해서 이 건물을 이제 운영할 수 있게끔 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벨롭을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그 감정평가를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탈출 전략으로 되게 수월할 수 있게끔 수익을 보는 그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이제 동그란 원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들은 뭐 경매도 있지만 뭐 금매도 있고요. 아까 MP를 통해서 건물 매입도 있고 이런데요. 중요한 거는 내 건물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아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심플하게 그냥 육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건물 리모델링으로 건물 가치를 왜 올려야 되는지, 결국은 수익성을 말하는 거죠. 내가 공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1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매입 과정에서 아무런 영향이나 뭐 그런 게 미치지 않으면 그런 수익성 공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언제 해야 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땅을 이거 언제, 타이밍을 언제 해야 되는지, 이 지구가 언제 개발이 될지, 아니면 뭐 내가 추후에 나이가 됐을 때 노후에 이걸 쓸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또 팔 것인지, 부동산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디서 입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입지 분석도 중요하지만 내가 낙찰받은 곳의 입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 입지를 분석해서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요. 그분을 땅을,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땅을 사셨어요.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사면은 뭐 떨어지는 거 봤어? 막 이러는 말이 당연히 거의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 땅은 기존에 진짜 제가 떨어지는 땅도 봤어요. 네. 떨어지는 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지가 뭐 서울보다 지방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슬럼화 돼가지고 인구가 점점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면, 그런 부산의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슬럼화가 많이 돼가지고 되게 공시나 빈 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그런 정책들을 많이, 좋은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하는데요. 어디에다 둘지, 무조건 싸다고 사면, 그게 싼 게 여러분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싼 거 막 사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이런 표현을 써요. 고급 쓰레기가 된다. 결국은 쓰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희 물건 정리할 때도 많이 보지만. 그래서 이게 효율성 있는 입지가 중요하다. 내가 매입을 하거나, 그리고 매입된 것도 내가 이 현재의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지만 누구한테 팔 것인지, 언제 팔 것인지가 답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과정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진짜 스터디가 되고 감각 있는 분이 계셔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대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이대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이대 학생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기숙사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상가 건물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고시원으로 바꾸려고, 네, 다중이용시설인 주택은 해당되지 않으면 숙박이 가능한 이제 고시원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그거를 허가를 받게, 용도 변경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건축주는 정말 스마트하셔요. 제가 사실 저희가 건축이는, 설계는 딱 FM적인 고정관념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본인의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도 고민을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나 생각도 되게 많이 크게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시공이, 예전에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가장 많잖아요. 내가 건축에 대해서도 시공에 대해서 센스가 있고 기술이 있다 하면 내가 직접 해보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설계나 이런 아이디어 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는 내가 좀 어설프다 하면 경험은 쌓일 수 있지만 결국엔 시공사 돈이 결국은 내가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내가 해본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거를 그럼 누가 정리할까, 누구한테 의뢰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 범위. 특히 제가 인테리어나 시공이나 특히 그 신축 있잖아요. 신축 같은 경우 내가 주택을 지어요. 주택을 지으면 평수가 나와 있죠. 그 도면대로만 시공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비도 거의 우리가 든 대로 거의 시공이 되거든요. 근데 리모델링은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제일 어려운 게 전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최근에 리모델링 하면 이 안에를 털지 않으면 그 내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특히 설비나 이런 부분들도 원인을 안 되긴 않았는데 원인이 뭔지를 알아서 부분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전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범위를 정할지에 따라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뭐 이 1층과 2층이 있어요. 근데 1층, 2층에 계단 만들어서 이 1, 2층 같이 쓸 거야 이런 것도 많이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 계단 뭐 몇 메다 안 되는 거 그냥 털고 올리지라고 생각해서 옛날에는 그냥 털었어요. 저희도 철거할 때. 근데 지금 절대 안 돼요. 지금 그 슬라브 그 층마다 이렇게 슬라브라고 하거든요. 구조의 바닥 그 이렇게 시멘트처럼 이렇게 짜여 있잖아요. 그거를 터는 순간 이거는 이제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 신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 해체 신고를 안 하고 내가 털었다 그러면 그건 불법이라서 그거는 안 되는 요소로 점점 안전에 대해서 까다로워지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 거를 다 신고해야지만 이게 공사가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렇게 그 구조를 건들면 리모델링에서 되게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아니다. 내가 그 비용을 들여서만이 그러니까 비용 대비 수익이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더 적다면 그 범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어떠한 노하우를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러한 거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 무조건 이게 경매 낙찰 10%야. 무조건 낙찰 받아야지. 이런 생각보다도 10%를 했을 때 얘가 진짜 고급 쓰레기가 될지 아니면 나의 노후 생활까지 보장했는데 임대 수익으로 있는 부동산이 될지를 한번 이렇게 조목조목 한번 따져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보면은 제 목차를 보면은 리모델링 공사 전 건축주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거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리모델링으로 신축보다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비법. 무조건 이제 요즘에 신축 시장이 여러분 공사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뭐 철근값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인건비랑 자재비가 오르면 당연히 공사비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느 정도의 적은 금액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시행사들이 되게 무너지는 이유가 시공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뭐 PF도 어렵고 이래서 그런데요. 그렇게 이렇게 신축 시공비가 있으면 기존에는 어때요? 리모델링 뼈대가 그대로 있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내가 내부 마감재를 바꾸면 굳이 안 지우고 굳이 그걸 털고 짓지 않고 그걸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리모델링의 장점인데 또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그래서 뭐 리모델링 시 건축주가 모르면 손해보는 3가지라든지 그 다음에 리모델링 비용을 줄이는 노하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시간 되는 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리모델링 공사 전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7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이제 건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챙겨야 되냐? 기본은 도면을 챙기셔야 돼요. 나는 도면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그거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각 이제 각 구청이나 이런 쪽에 가면요, 내 도면이 건물주는 그거를 요청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면을 보고 싶다 열람 신청을 하거든요. 열람 신청을 하면 어떤 형태는 지금 최근에는 CD로 어떠한 이제 도면을 받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여기 왼쪽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10년 이상 된 건물 같은 경우 이런 청사진 도면이라고 CAD 프로그램이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다 수작업으로 선을 그렸어요. 글씨도 직접 손으로 쓰고요. 이렇게 다 도면으로 저희가 준공을 할 때 이렇게 이런 도면들을 제출했거든요. 이런 도면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카피를 해서 줍니다. 그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이후에 CAD 도면으로 저희가 된 도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린트 도면을 저희 건축주는 당연히 요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도면을 받아야지만 사실은 도면에서는 구조가 반드시 나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증축을 할 때 하중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구조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면이 없으면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건축주가 위임한 그 건축
그 설계사님이 건축사님이 그거를 다 일일이 그려요. 그러면 이게 한두 달 그리면 그게 다 뭐예요? 인건비가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면이 있으면 그만큼 인건비가 세이브 되니까 당연히 설계비에서 세이브가 되겠죠. 그래서 내 도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등본을 띄면 나에 대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나는 뭐 언제 태어났고 이런 것처럼 이 건물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청사진처럼 이렇게 건물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도면이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다. 그렇게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건축 도면을 구하는 방법 좀 전에 설명해 준 네, 그렇게 우리가 요청을 하고 그래서 복사를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